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 하고 있는 김기열 레스키리 뽕. 오케이. 이번에는 자, 무슨 내용을 나갈 거냐면, 우리 책에 자, 163쪽에 이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자, 제목은 자, 생명 시스템 요렇게 적어 놓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뭘 배우는 내용이 있냐면 모든 생명체는 당연히 세포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들의 특징이 뭐고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하나 잠깐 뭐 쉬운 내용 잠깐만 하면 자, 모든 생명체는 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음.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돼요. 조직이라는 게 모여서 뭐가 되냐? 뭐가 될까요? 뭐가 되나? 자, 기관이라는 게 됩니다.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요?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개체를 구성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구성 단계를 따라간다. 뭐 요 뜻이야. 근데 식물들은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있죠. 식물들은 요 단계에 뭐가 있냐면 조직계라고 있어. 그래서 얘는 식물한테만 있는 단계니까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생각하시면 되고 동물은 여기 단계에 기관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동물은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생명체는 어떤 기준에서 생명체입니까? 라고 하면 좀 쉽게 표현할게요. 바이러스는 생명체입니까? 바이러스는 세포인가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 구조는 뭐냐면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생명체라고 쳐.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어요. 무슨 막처럼 생긴 건 있어. 껍데기는 있는데 실제 세포막 기능은 못해요. 세포막은 뭐가 필요하냐면 내부와 외부에 좀 구분하고 필요한 물질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 방출하고 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구조에서는 그렇죠? 세포라고 하려면 반드시 세포막이라고 하는 성분이 자,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3쪽에 그 세포 생명체라고 하려면 뭐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나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 자, 지금부터 자, 실제 세포 그림을 그릴 거고요.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좀 귀찮지만 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둥그렇게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세포가 있고 이렇게 자 네모나게 그림을 그리는 자 세포가 있어. 그림이 그림 너무 안 예쁜데? 그렇죠? 나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오케이 이렇게 자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좀 기왕이면 지금 칠판 깨끗한데 말이야.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해야지. 다시요. 자, 네모나게 보통 그리는 그런 자, 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동물세포예요. 오케이. 형태를 잘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식물세포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이유가 동물세포는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조물이 없어. 근데 식물세포는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 구조물이 바깥쪽에 벽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벽이라고 불러요. 다시 식물세포의 형태를 띠는 이유는 세포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안쪽에 아까 내버렸냐면 세포라고 하려면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 그래서 여기랑 여기 안쪽에 자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내부와 외부를 자 구분하고 필요한 물질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 보내기도 하고 흡수 안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반투과성
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포막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유전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걸 비워놨냐면, 이 세포들이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 유전물질이 포장되어 있어요. 이런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유전물질이 그냥 흐트러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유전물질이 보호막에 쌓여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고, 얘는 핵이 없죠. 그래서 핵막에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세포가 있고 핵막이 없는 세포가 있어. 그래서 핵막이 없는 세포가 진화적인 부분에서 먼저 생긴 세포거든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핵세포라고 불러. 원핵세포. 어려운 말 아니지?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핵이 있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진핵세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핵세포, 진세포 종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핵세포는 한 세균 정도는 우리가 원핵세포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대부분 배우는 거는 진핵세포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굉장히 중요한 핵이 있어.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유전물질 DNA나 RNA가 들어있는 핵이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겹으로 보호되고 있음. 그죠?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두 겹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DNA나 혹은 RNA 같은 거를 묶어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 속에는 핵산이 들어있어. 식물세포도 안에 핵산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세포질이라고 불리는데 이 세포질에 좀 작은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소기관들의 이름, 기능, 특징 이런 거를 간략하게 좀 외우시면 돼요. 우리 책에다가 혹은 프린트 보시니까 뭔가 되게 막 써 있어. 근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걸로 외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밥을 먹든 아니면 밥을 만들어내든 걔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림도 보세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의 그림을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식물세포에도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힘들다.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드는 공장인데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통 표현해도 되지만 보통 책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해. 호흡이라는 게 단순히 숨 쉬는 게 호흡이 아니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부르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장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케이. 선생님 근데 식물세포에는 밥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뭐해? 밥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식물세포는 밥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따로 있어. 동전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림으로 보통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밥을 만드는 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엽록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엽록체는 무슨 기능 합니까? 라고 하면 광합성 장소예요. 광합성 결과 뭘 만들어내냐면 포도당 만들어내는 장소가 엽록체입니다. 쌤이 일부러 파란색을 두 개 적어놨는데 얘네 두 개는 오로지 식물한테만 있는 소기관입니다. 그렇죠? 세포벽하고 엽록체 같은 경우는 식물한테만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지금 미토콘드리아 했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 했고요. 그 다음에 핵도 했어. 나머지 소기관들은요, 내가 알려줘도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얘기 안 한 게 이게 원래 생투 내용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생투 내용 갖고 와서 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만 잠깐 볼게. 자, 일단은 이렇게 연결된 길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연결된 길. 식물세포도
연결된 길이 이렇게 자 있습니다. 이 연결된 길은 뭐냐면 바깥으로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할 때 걔네 물질들이 이동하는 길이야, 길.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포체라고 부르고요. 왜 이름이 소포체냐면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소포체에서 물질이 있으면 뭐 이렇게 랩에 씌워서 운반해주는 그 구조물을 우리가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포체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소포체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라고 하면 물질을 운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보게 되면 이 소포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학교들도 많아. 근데 소포체는 물질을 포장해서 운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려운 말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 자, 뭐가 나오냐면, 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막 실처럼 꼬여있는 물질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실처럼 꼬부라져 있는 애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데, 특히 얘네들이 소포체에 많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안 붙어 있는 소포체도 있고 붙어 있는 소포체도 있습니다. 얘도 자 붙어 있는 소포체도 있고요, 안 붙어 있는 자 소포체도 있는데,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요한 이름이야. 리보솜이라고 할 거예요. 자,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백질이 내 몸에서 두 번째로 많대, 물 다음으로. 그래서 단백질은 계속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단백질은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리보솜에서 뭐 하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여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니까 리보솜 잘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포체를 보면 리보솜이 많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리보솜이 별로 안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다? 그러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는 단백질을 잘 운반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굳이 좀 구분을 하는데, 리보솜이 많이 붙어 있으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거친 면 소포체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학교에서 안 하면 넘어가시면 돼. 자, 리보솜이 많이 안 붙어 있는 거 좀 매끈매끈하나 봐 해서 매끈면 소포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친 면 소포체에 주로 운반하는 거는 단백질을 운반해. 왜? 리보솜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왜요?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 매끈면 소포체는 단백질 제외하고 뭐 지방 같은 거 운반할 때 매끈면 소포체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거친면 소포체가 되는 거고 얘는 매끈면 소포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름 좀 웃기죠? 그 다음 소포체에서 이제 물질을 막 이동하다가 갑자기 외부에서 야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데 어떻게 잠시 좀 저장해 놓으면 안 될까? 잠시 저장해놔? 그러면 그 저장할 물질을 뭐 하냐면 주머니에 싸서 잠깐 동안 좀 저장 좀 해놓자. 이때 운반되던 거가 납작한 주머니로 떨어져 나와서 저장을 하고 있거든. 이 저장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골지체라고 부를 거야. 식물세포에도 있고요, 동물세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지체는 기능이 뭡니까? 일단은 필요한 거 저장했다가 원하면 밖으로 빼주면 돼. 저장과 분비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뭐가 좀 계속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죠. 또한 이런 것도 있다. 나 갑자기 목말라서 물을 잠깐 먹어야겠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이런 세포들도 일종의 하나의 생명체란 말이야. 그럼 생명체다 보니까 외부에서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얘도 대항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드는 거야. 염산처럼 독한 화학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염산처럼 독한 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걔네가 들어오면, 나쁜 애가 들어오면 얘가 거기서 깨지면서 화학물질이 걔네를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소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리보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소좀은 화학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야. 그래서 리소좀은 뭐라 부르냐면 세포 내에서 자, 소화랑 관련된 물질을 녹여내는 일에 관련된 화학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 이게 리소좀이 되는 거예요. 와우, 뭐 이것저것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물들은 우리가 노폐물이 생기면 오줌 싸거나 뭐 똥 싸면 돼요. 근데 식물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노폐물 같은 거를 저장하는 장소가 따로 이렇게 있어. 노폐물 저장하는 장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액포,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부르고, 얘는 자 노폐물을 자 저장하는 자 장소가 됩니다. 뭐 바깥으로 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식물들이 좀 나이가 많아지면 액포에 점점점 노폐물이 쌓여서 얘가 점점 커집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얘는 동물 세포에는 없겠네요. 옛날엔 동물 세포도 있었대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게 안 쓰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가 퇴화한 걸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물 세포에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액포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고 하면 원래는 틀리는 거야. 대신 이렇게 표현돼. 식물 세포에 주로 발달된다.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나머지 얘기는 혹시 또 책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쌤이 얘기한 것만 해도 되게 깊게 들어간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잠깐만 좀 짚어 좀 넘어가면 되게 핵심적인 부위, 소기관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예요. 그래서 얘네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겹으로 보호되지 않고 두 겹으로 보호돼. 그래서 두 겹으로 보호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막이 두 개입니다 해서 이중막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중막 구조에서는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엽록체도 대표적인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질문. 그 다음, 이 중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으로 쌓여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막으로 쌓여있지 않다는 거를 막구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막구조가 아닌 게 원래 또 종류가 한 3개가 있는데, 보통 고1에서 배우는 거는 리보솜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리보솜은 단백질 만들어야 돼. 그럼 단백질 만들었다가 보내고 그럼 막에 쌓여있으면 좀 거추장스럽겠죠. 그래서 리보솜은 막에 쌓여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머지는요, 뭐 소포체, 골지체, 액포, 리소점 이런 애들은요, 자 나머지 모든 애들, 나머지 세포 소기관은 막이 하나로 구성되어요. 단일막 구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리고 자 예전에 우리가 생명체 구성 물질을 할 때 세포막 성분에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인지질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요 내용이 끝이 아니고 얘는 지금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세포의 구조, 세포의 성분, 세포 소기관의 기능,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세포막에 대한 거니까 정리하고 세포막 성분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필기해 주세요.